경기도 용인시. 일주일에 한 번 마트에 들러 장을 본다는 윤정암 씨의 나이는 올해로 65. 식재료 하나도 허투루 사지 않고 고르고 또 고릅니다. 특별히 장 보실 때 신경 쓰시는 분이 있어요? 고령의 의치 환자다 보니까 씹는 부분에도 문제가 있어서 좀 저작하기 쉽게, 그러니까 씹기 쉬운 그 유동식 음식이나 그런 원재료를 사서 좀 조리하기 좀 간단하고 열화작용 좀 쉬운 그런 음식들 위주로 해서 구매하겠습니다.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살다 보니 먹는 것에 특별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윤정암 씨는 용인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루 3시간. 요양보호사가 오는 시간은 윤 씨에게 외출이 허락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어머니부터 먼저 살핍니다. 걷는 것이 불편해 하루의 대부분을 누워 지낸다는 윤 씨의 어머니. 엄마 배가 많이 아파? 배가 변 봤어요? 변 아직 못 봤어? 아이고, 변을 봐야 되는데 같이 누가 좀 얘기해요. 그럼 제가 그쪽에서 같이 갈게. 이건 오늘 쓰지 말고. 팔 년 전 어머니가 허리를 다쳐 거동이 불편해지자 윤 씨는 부모님 집에 들어와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연세는 중등후상 나이보다가 아니라 실제 나이는 96세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해군 소속의 군 위생병으로 이렇게 복무를 3년 9개월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전 국가유공자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황해도 신천 출신으로 같은 비슷한 경위를 통해서 간첩 북파부대라고 하죠. 킬러부대 소속으로 해갖고 그렇게 해서 복무를 하셨고요. 위생병으로 복무했던 어머니는 6.25 전쟁에서 군인이던 아버지 윤승일 씨를 만나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치매를 앓던 아버지는 3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모님을 10년이나 간병한 정암 씨. 매 끼니 식사와 잠자리를 챙기다 보니 요리 전문가가 다 됐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는 화장실에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매번 윤 씨가 어머니의 이동을 도와야 합니다. 어머니 최근에 화장실을 이제 이동하시다가 넘어지셔가지고 여기서 넘어지신 적도 있고 저 안에서 2번 그래서 총 3번 낙상이 가장 위험해서 그래서 이제 이동병기를 갖다 놨는데 하실 수 있을 때까지는 이제 여기를 가시려고 이렇게 노력하셔서 사실 그게 제일 걱정돼요. 엄마 식사 조금만 합시다. 아침에 안 드셔고 그러니까. 직접 장을 봐서 요리한 음식으로 차린 한 상. 일단 요거 드시고 더 드셔. 아니 이번에는 어떤 거 골랐어요? 야? 이가 좋지 않은 요거? 어머니를 위해 예? 음식도 하나하나 다시 자릅니다. 됐어요. 줄기는 내가 먹을 테니까. 어머니 옆에서 모든 생활을 돌보는 윤 씨. 3년 전까지만 해도 윤 씨는 어머니와 아버지 2분을 돌봤다고 합니다. 야도 두부도 하나만. 그 전에 아버지 계실 때는 아버지가 여기 누워 계시고 이제 어머니는 저 방에서 2분 다 와성환자라서 완전히 누워 계시고. 전쟁 후유증으로 평생 일을 하지 못한 아버지는 말년에 치매가 찾아와 돌아가시기 전까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치매가 10단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첫 단계부터 철저하게 10단계까지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 와상환자에서 뒤에 욕창도 생기셨는데 또 특히나 아버지는 나쁜 치매였는데 그 과정을 다 겪으셨고 더군다나 그 상태의 정신은 과거로 돌아가서 전쟁 때 그러니까 죽이고 죽고 이런 상황만 유지가 됐었습니다. 허리 아픈 어머니와 치매에 걸린 아버지까지 간병을 하게 된 건 경제적 이유가 컸습니다. 집에서 제가 모시기로 결정했던 게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부분 제가 두 분이었으니까 그때는 1,000만 원이거든요 병원비가.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500을 벌어도 500을 빚지는 상황에 대해서 일단은 그런 것도 있었고 두 분 젊을 때 저렇게 고생하셨던 분들을 그렇게 생을 마감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제가 해보겠다 해갖고 시작을 했는데 생업을 포기하고 가족과 떨어져 부모님을 간병한 지 벌써 10년째. 낯선 집안일에 병간호까지 윤 씨의 삶은 간병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무시는 시간은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이제 주무시라고 약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때 주무실 때도 있고 2시나 3시까지 깨어 있었어요. 그때까지 제가 대기를 해야 되죠. 저기 또 저를 부르는 벨이 있어요. 타임벨이. 그러면 그걸 누르면 제가 뛰어가야 돼요. 거의 못 주무시는 것 같은데. 그 밤에 2시간 반. 그러니까 낮에 이제 어머니 좀 쉬신다든지 내가 되면 빨리 가서 30분, 20분, 30분 정도를 한 2번 정도를 자요. 그래서 총 수면 시간이 4시간. 그러니까 이 생활이 8년이 넘으니까 망가져요. 몸이 망가지게 느껴져요, 이게. 회사 퇴직 후 영어 강사로 일했지만 간병으로 일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간병 때문에 가족들과도 떨어져 살게 됐습니다. 수입이 없다 보니 당장 생활비가 문제입니다. 부모님이 받는 기초연금 70만 원이 수입의 전부. (5년째) 방문하는 요양사는 윤 씨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압니다. 어떠세요? 없어. 아무것도 쌀이 없다니까 뭘 말을 하겠어. 그러면 내 쌀통에서 쌀 덜어다가 주면은 또 선생님이 또 자존심 상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몰래 쌀통에다 버놓고 그러고 가면 이제 문자로 선생님이 쌀 떨어진 거 어떻게 알고 이렇게 보줬느냐고 고맙다고. 허리 수술만 6번을 받은 어머니. 벌어놓은 돈은 수술비로 다 썼고 빚만 남았습니다. 1,400만 원하고 아까 340만 원을 9,800 정도 되죠. 병원비가 한 번 수술할 때마다 2천만 원씩, 3천만 원씩 드니까 1억 4천 정도 썼어요. 결국 내가 끝에 걸 못 먹어서 그냥 포기하고 나 몰라 그냥 포기하게 되니까 이게 쌓여서 이런 상황까지 오고. 저도 제가 빚을 진다는 얘기로 생각을 안 해봤어요. 채무조정 신청 남은 빚을 갚을 길이 없었던 윤 씨는 얼마 전 채무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간병 파산에 내몰린 겁니다. 본인도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어지러워요. 그래서 자꾸만 실시해. 그러니까 길에서도 막 넘어지고 슈퍼에 가서 넘어지고 그게 미주 실신 신경성 실신이라는데 그거 이제 넘어지는 거 처음에 이 병명도 모르고 어떤 건지 모르니까 공포감이 다가왔어요. 내가 죽는다. 이러다 죽겠다. 왜냐면 증상이 막 굉장히 나쁘니까. 그래서 그때는 내가 죽는 거는 괜찮은데 누가 더 죽고 막. 이게 중동도 우울 몇 년 전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지만 어머니를 돌보느라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느끼시는 거 있으신가요? 오랜 간병 생활로 지친 몸과 마음. 혼자 견뎌야 하는 것이 버거운 순간이 오면 윤정암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솔직히 많이 힘들어요. 말 못하지만 힘겨워요. 힘겨워 힘들어 그리고 외로워 그냥 옵니다. 간병 기간이 길어진 만큼 마음에 쌓인 외로움과 고통도 커져만 갑니다. 돌려주신다면 제가 갖고 가셔서 보셔도 돼요.
가족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한 간병의 고통은 곧 마음의 병이 됐습니다. 자꾸 울게 돼요. 그러니까 혼자서 울게 돼요. 커피 마시다가도 그냥 울게. 이제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의지하고 또 해야 되는 내 집사람한테도 못하게 되고. 뭐가 지금 힘드세요? 외롭죠. 이런 고립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여기 10층이거든요. 여기 뛰어내릴 수 있어요. 이거는 절망. 그러니까 절망의 슬픔이기 때문에 그거는 치료약이 없죠.